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14일 택배가 쉬는 날입니다. 네. 2020년에 택배업계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택배 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자라는 취지였는데요. 네. 이 공동선언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주요 택배사들은 매년 자발적으로 약속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배송을 쉬는 상황인데요. 네. 하지만 자체 배송망을 갖춘 업체들은 쉬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택배업계 1위 쿠팡은 우리는 백업기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오늘 아니어도 택배기사가 쉴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이 백업기사가 정말 있는지 쉴 수 있을지 취재해봤습니다. 네. 백업 기사가 뭐예요? 네, 우선 그 쿠팡 CLS라고 하는 쿠팡 그 물류 자회사가 내놓은 입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대리점이 백업 기사를 둬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배송 기사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대리점이 백업 기사를 직접 고용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네. 이 쿠팡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365일 밤새 돌아가고 결국 매일 배송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배송을 책임지고 있는 건 각 지역에 있는 쿠팡과 계약 관계에 있는 대리점인데요. 네. 고정 기사가 기본적으로 주 6일 근무를 하고 주 최소 6일. 네, 예. 1회 그러니까 하루를 쉬어야 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네. 백업 기사는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역할인 건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백업 기사가 무조건 있어야 365일 배송이 가능한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하지만 알아보니 백업 기사가 없는 대리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백업 기사가 있어야 대리점 체결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네. 기준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많다는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서류 따로 현실 따로. 예, 그렇습니다. 그 백업 기사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의 대체자로 배송을 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매번 배송을 하는 구역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 노동 강도가 높은 편이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기피하는 업무라고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백업 기사를 구인하지 못하는 대리점도 많은데다가 그 고정 기사가 한두 명밖에 없는 대리점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럴 경우에는 백업 기사가 일주일에 한두 번만 일을 하게 되는 경우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도 일하기를 원치 않는 거죠. 물량이 별로 없고 돈도 네. 안 된다. 네. 그러면 백업 기사가 없으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고정 기사가 다 이제 못 고정 쉰- 기사의 몫으로 못 돌아가는 쉰다? 겁니다. 네, 못 쉬고 하는 건데 예. 사실상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하니까요. 네. 근데 이제 결국 그 백업 기사를 구하지 못해서 하루 13시간씩 21일 연속으로 근무를 했던 택배 기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대리점마다 그 수행률 85%를 지켜야 합니다. 이게 3등급이라고 하는데 마지노선입니다. 3등급 이하로 떨어지면은 안 되는 건데요. 이게 뭐 가령 쉽게 말하면 일주일에 물량이 100개가 있다. 배송을 해야 되는 게 100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85개는 무조건 배송을 해야 하는 구조인 겁니다. 그게 수행률이다? 예. 예. 그러려면 물량이 많은 주말 대신 평일에 쉬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예. 평일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물량이 적은 날을 골라서 쉬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물량이라는 건 예측이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행률 85% 아래로 떨어지는 날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데? 떨어지면 쿠팡 측에서 바로 대리점에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수행률 저조한 거 아니냐, 지금 경고 수준이다라고 연락을 받게 되는 건데요. 예. 그럼 대리점 입장에서는 뭐 백업 기사를 당장 구하든 어떻게든 방법을 써야 하는데 당장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뭐 편법을 쓰게 된다라는 이야기였는데 네. 그 대리점에서 일을 했던 택배 기사의 이야기를 좀 우선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각 지점마다 백업 기사를 구해가지고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무리가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수행률을 맞춰야 되니까 앞으로 3주 동안 맞춰야 된다. 네. 21일 동안 연속으로 근무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라고 대리점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21일간 연속으로 쉬지도 못하고 일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버텨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국 퇴사 요청을 한 상태인데요. 해당 기사는. 그 쿠팡에서 원칙적으로 정해놓은 그 규정이 있습니다. 6일 연속으로 일을 할 경우에 7일째는 근무를 못하게 아예 시스템상으로 막아뒀습니다. 네. 그 기사마다 아이디가 있는데 해당 아이디로 배송 업무를 봐야 하기 때문에 7일째는 아예 로그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못 받는다? 네, 예, 아예 예. 불가능한 경우인데 그럴 경우 대리점에서 쓰는 방법이 아이디 도용입니다. 그럼 뭔 말이에요, 도용이? 그 제가 실제로 업무 지시 카톡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럴 경우에 다른 아이디를 이용을 해라. 뭐 가족의 아이디를 이용해라. 타인 명의로 아이디를 개설하거나 예. 이런 걸 해서 물량을 받는다? 예. 뭐 1차는 아내분, 사모님의 아이디를 쓰고 두 번째 입차를 할 때는 혼자 배송 중이라고 둘러대라라는 식으로 지시를 했었습니다. 네. 해당 내용도 좀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리점에서는 가족 아이디를 자기들 직원인 것처럼 조작을 합니다. 자기 직원으로 등록을 해요. 잠깐 임시로 등록을 해가지고 그거를 쿠팡 CLS 쪽에다가 보고를 하죠. 아, 입찰을 이 사람이 할 겁니다. 우리 직원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택배 기사들 말에 따르면 배송 수행을 제대로 못하면 쿠팡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 구역을 회수해가는 페널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리점 입장에서는 백업 기사를 구할 상황도 못 되고 수행률은 맞춰야 하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편법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아이디를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서류상으로는 백업 기사가 일한 것처럼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쿠친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쿠친이라는 거는 그 쿠팡 친구라고 해서 쿠팡에서 직고용한 택배 기사입니다. 예. 쿠친이 배달을 하는 건 대리점 수행률과는 별개입니다. 외부 인력에 속하기 네, 때문인데요. 네. 쿠친이 하루 이틀 일을 해버리면 수행률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대리점 입장에서는 쿠친이 오는 게 달갑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백업 기사가 있다라는 쿠팡의 말이 결국은 이중적으로 해석이 되는 건데요. 이 쿠친이 동원이 될 경우 택배 기사가 쉴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누구한테 유리할지는 의문인 거고요. 예. 그 어제 13일 쿠팡 CLS가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야간 배송 기사는 격주 5일, 주 5일로 배송을 하겠다. 그리고 주간 배송 기사는 뭐 반기별 의무 휴무제를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뭐 쭉 지켜봐야겠습니다. 하루에 13시간씩 21일 연속으로 했다고요? 예. 어떻게 버텨요, 그래가지고. 못 버텼습니다. 아휴, 알겠습니다. 자,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유승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